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대기업 CEO들의 천명이 무엇인지 또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명리학을 통해서 풀어보는 시간이죠. 기업내일 진행의 박명석입니다. 오늘도 함께할 조규문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조규문입니다. 맹자는 운명을 아는 사람은 무너지는 돌담 밑에 서 있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기업내일 시크릿함 명리학으로 재밌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타이어의 테크놀로지 그룹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장에 주목을 받게 된 기업인데요. 형제의 난이라고 해야 될지 남매의 난이라고 해야 될지 또 어떤 곳에서는 뭐 1대3의 구도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굉장히 좀 복잡한데 일단은 그 양쪽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죠. 조현식 부회장과 조현범 사장의 관상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 한국 테크놀로지를 대표할 수 있는 그 두 사람, 조현식 부회장과 조현범 사장의 사진을 통해서 얼굴을 관상학적으로 한번 심도 있게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두 사람의 얼굴이 사진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왼쪽에 조현식 부회장 관상을 먼저 분석을 해보면 얼굴 외형이 정사각형에서 세로로 살짝 길면서 굉장히 힘있고 안정적인 그런 얼굴 외형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얼굴 형태들은 일반적으로 조직에서 리더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인복이 있지만 사람으로 인해서 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마, 초녀는 직업, 눈과 코, 중녀는 코는 재물이고 입과 턱, 말려는 이렇게 세로로 3등분해서 나눠봤을 때 네. 이마가 뭐 넓고 잘생겼지만 눈과 코, 입과 턱의 비율보다 조금 작아 보여요. 그래서 초년보단 중년과 말려눈이 더 좋은 얼굴 외형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고요. 네. 다음 눈, 코, 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눈을 보게 되면 눈이 물고기 형태 그리고 어느 정도 얼굴과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안정적인 눈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눈의 형태는 뭐 일을 한다든지 사회적인 활동이 무난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다음 재물을 나타내는 코를 보게 되면 코가 일자로 심게 쭉 뻗으면서 살도 아주 단단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콧구멍이 좀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 관리를 좀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입을 보게 되면 입이 일자로 쫙 뻗어 있습니다. 예. 저와 같은 입은 의지하고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한 열정 또 입꼬리가 살짝 위로 올라간 부분도 있는데 스마일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거는 또 인복이나 뭐 식복 이런 거하고 관련이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참고로 조현식 부회장하고 이제 조현범 사장 관상을 이제 분석을 해볼 텐데 두 사람 다 눈썹이 안쪽으로만 좀 진하게 나와 있고 바깥으로는 열이거든요. 눈썹은 관상에서 형제를 보는 곳이다. 그래서 관상 전문용어로 형제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두 사람 다 묘하게도 앞쪽으로 진하게 나와 있고 양옆으로 가면서 좀 흐립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잘 지내다가 조금 이게 호흡이 코드가 좀 안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조현범 사장의 얼굴을 보면 네. 일단 얼굴 외형이 형인 조현식 부사장하고 전혀 다른 얼굴 외형을 갖고 있습니다. 세로로 아주 길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세로로 긴 얼굴 유형들은 머리가 똑똑하고 그리고 자기 색깔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민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또 그에 비해서 책임감도 아주 강한 그런 얼굴형들이 많습니다. 이마, 초년과 직업, 눈과 코, 중년은, 입과 턱, 말년은 3등분해서 봤을 때 거의 비율이 비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년과 중년과 말년운이 무난하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눈, 코, 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눈이 살짝 가는 듯 하면서 길어요. 관상에서 이렇게 가는 듯 하면서 긴 눈을 참 좋게 보거든요. 네. 저런 눈을 뭐 조직에서 리더가 될 수 있는 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가 얼굴 길이에 맞게끔 길게 쭉 뻗어 내려오면서 살이 아주 단단하게 붙어 있어요. 네. 코는 재물을 보는 곳인데 재물복이 있는 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입을 보게 되면 입이 일자로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 역시 입꼬리가 위로 살짝 올라갔습니다. 의지와 열정 그리고 인복이 있는 그런 입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두 분의 얼굴을 통해서 보면 장점과 단점이 다 있어요. 일장일단이 있어서 네. 누가 더 우세하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데 네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사물에다 비유를 하면 조현식 부회장 같은 경우는 어떤 이 직사각형의 방패 이렇게 볼 수 있고 조현범 사장 같은 경우는 긴 날카로운 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과 방패는 서로의 상대적인 위치에 있어서 서로가 공격하고 방어하기 때문에 우열을 가릴 수가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단 창과 방패가 한 팀이 된다면 한 세트가 된다면 공격과 방어에 있어서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팀 플레이가 잘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예. 그래도 꼭 누가 더 우세하냐 이렇게 답을 원한다면 조현식 부회장 선방, 조현범 사장 우세. 예,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그 최근의 일들이 갑자기 조양래 회장이 조현범 사장에게 이제 지분 전량을 좀 블록딜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조양래 회장의 삼주육자와 관상으로 보면 말년운은 어떨까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조양래 회장의 관상을 한번 살펴보고 예. 그리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 생년, 생월, 생일 3주를 네네.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지금 화면상으로 나가고 있는데 조양래 회장의 뭐 최근에 가장 가까운 얼굴 사진인 것 같은데 요 사진을 통해서 얼굴을 관상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일단 좀 둥글둥글한 편이시고요. 네. 그리고 얼굴에 살이 좀 이렇게 통통하게 붙어있는 형태입니다. 이와 같은 얼굴들은 일반적으로 고향을 떠나고 타향에서 성공하는 경우가 많고 조직에서 리더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마 초년운이고 눈과 코 중년이고 입과 턱 말년운이라고 봤을 때 거의 비율이 1대 1대 1의 비율에 가깝게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얼굴 비율로 볼 땐 초년과 중년 그리고 말년이 비교적 무난하다 이렇게 예상이 판단이 들고요. 다음은 이제 눈, 코, 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눈을 보게 되면 가늘고 길어요. 관상에선 가늘고 긴 눈을 좋게 보는데 가늘어도 너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늘기 때문에 저건 좀 아닌 것 같고 최근의 사진인 것 같은데 아마 지금보다 연세가 조금 덜 하셨을 때는 지금보다 눈이 조금 더 크기가 커서 좀 좋은 눈의 모양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이 듭니다. 다음 재물을 나타내는 코를 보게 되면 코가 일자로 쫙 내려오면서 콧구멍이 살짝 보이긴 하지만 자동적으로까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코가 단단하게 또 살도 붙어 있고 재물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코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네. 다음에 입으로 내려왔을 때 입을 보게 되면 사진상으로 보게 되면 왼쪽 입꼬리와 오른쪽 입꼬리가 태극 형태가 돼가지고 서로 모양이 좀 다릅니다. 입은 양압과 아래턱 다 같이 묶어서 말년의 건강이나 사회적인 위치, 뭐 일 이런 거를 보는 건데 저와 같은 경우는 좀 뭐랄까 건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구설, 사업 이런 거에 좀 뜻대로 안 될 수 있는 그런 거다. 이런 것을 암시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인터넷에 나와 있는 조양래 회장의 그 생년, 생일. 예, 생년, 생월, 생일 3주로 분석을 해보면 이분의 이 3주는 아주 큰 강줄기의 어떤 기운을 갖고서 태어나신 분이다. 네. 이 강이라는 것은 흘러가는 게 본질이거든요. 네네. 흘러간다는 것은 뭐 무역, 유통, 운송 이런 거하고도 직결되는 건데 그렇다면은 자동차하고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은 조양래 회장 3주하고도 잘 맞아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3주로 봤을 때 뭐 지금까지 한 70대까지는 순탄하게 잘 흘러왔는데 10대 말 80대로 이렇게 접어 들어오면서 올해가 이제 연세를 보니까 82살이거든요. 예. 지금 운세를 보니까는 건강이라든지 또는 사업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복잡해질 수 있다. 그래서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이제 관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지금 네. 3주를 갖고 얘기를 드렸는데 관상이나 3주를 통해서 보니까 지금 이 조양래 회장의 어떤 그 운에 있어서 네. 약간 이 적색 등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외에 또 형제그룹이라고 부를 수 있는 효성그룹도 형제난을 비롯해서 좀 다양한 이슈를 겪고 있는데요. 조양래 회장과 효성그룹의 조성래 전 회장 또 비슷한 면을 좀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두 분이 이렇게 화면상으로 이제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예. 얼굴 외형은 조금 뭐 두 분이 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데 눈 모양은 좀 많이 다르고 있거든요. 예. 두 분의 이 어떤 지금 처해 있는 또는 효성그룹이나 한국테크놀로지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두 분이 인터넷에 나와 있는 3주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면 그 어느 정도 지금 상황이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네. 조성래 효성그룹 전 회장 같은 경우는 3주를 보니까 이 겨울철에 아주 넓은 들판 촌의 어떤 기운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태어나서 70대까지는 승승장구하는 그런 사주의 흐름을 갖고 있더라고요. 3주의 흐름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70대 후반 되면서 서서히 그 승승장구하더니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건강이라든지 사업 등 구설 이런 것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우리가 조양래 한국테크놀로지 회장의 관상가 3주를 보니까 이 조양래 회장 역시 태어나서 70대까지는 승승장구하는 그런 운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82살이 되셨는데 지금 어떤 건강이라든지 사업 이런 게 좀 뜻대로 안 되고 좀 얽히고 설킬 수 있는 그런 운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의 3주를 통해서는 지금 효성그룹이나 한국테크놀로지 한국타이어 그룹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느 정도 해석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테크놀로지 그룹이 이제 판교신 사업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풍수지리를 또 살펴봐야겠죠. 한국테크놀로지 그룹의 앞날은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한국테크놀로지 본사를 풍수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일전에 기업 내일에서 효성그룹 편을 한 적이 있거든요. 효성그룹의 이제 풍수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못 본 분들을 위해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거론하면서 얘기하는 게 이해를 돕는데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보면은 그 효성그룹을 창업하신 선대 창업주 조홍재 조홍재 선대 창업주 지금 돌아가셨죠. 그분하고 삼성을 창업한 고 이병철 회장 이 두 분이 공동으로 삼성물산공사를 공동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홍재 회장의 고향은 경상남도 함양 그리고 그 바로 밑 경상남도 의령이 바로 고 이병철 회장의 생가입니다. 태어난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 함양이나 의령은 우리나라 대기업 초대 회장들이 태어난 곳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풍수에 관련돼서 공부를 하시거나 풍수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 지역을 풍수 명당으로서 롤 모델로 많이들 공부하고 사전 답사를 하고 그런 지역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조양래 회장도 역시 또한 이곳에 출생이기 때문에 풍수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으신 분으로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효성그룹 본사 사옥은 풍수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위치하고 건물을 세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한국테크놀로지 본사 화면상으로 나가고 있는데 화면에 그 지도하고 본사 건물 사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테크놀로지 본사는 지금 경기도 판교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 이 판교 본사 건물이 위치해 있는데 보면 멀리 유명한 청계산이 보이고요. 좌측으로. 그리고 바로 그 옆으로 물은 작지만 흘러가는 내가 작기는 하지만 금토천이라는 시냇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판교 저 위치는 한국테크놀로지 본사가 들어가 있는 저 위치는 지금 산업단지로 조성이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거 그리고 또한 이 판교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가치로 상당히 핫한 지역 중에 하나고 이 모든 것을 묶어서 종합을 해보면 부동산 가치나 아니면 이 사업하기에 좋은 기업을 하기에 좋은 위치이지만 풍수적인 지덕을 받기는 조금 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저 화면에 나가고 있는 저 한국테크놀로지 본사 건물 완전히 정육면체 형태거든요. 저런 형태의 건물은 풍수에서 상당히 뭐랄까
복을 불러오는 건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제 구사옥이 역삼동에 있었단 말이죠. 여기랑 예. 비교해 보면 또 어떨까요? 자, 방금 전에 우리가 판교에 있는 한국테크놀로지 본사 위치와 본사의 건물을 봤거든요. 예. 건물은 상당히 풍수적으로 좋았는데 옛 한국테크놀로지 본사 강남구 역삼동이더라고요. 예. 강남구 역삼동은 뭐 판교보다도 더 부동산 가치가 핫한 지역, 대한민국에서 제일 핫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어떤 부동산 가치로 봤을 때는 한국테크놀로지 지금 판교보다는 강남 역삼동이 더 좋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사업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판교가 산업단지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그쪽이 더 좋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곳 모두 다 장점과 단점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어느 곳이 더 좋다 이렇게 확연히 금을 그어가지고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인데 네. 정밀한 것은 현장 답사를 통해서 세밀하게 조사한 다음에 답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 답사가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다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러면 종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테크놀로지 그룹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앞에서 한국테크놀로지 즉 한국테크놀로지 하면 한국타이어 아니겠습니까? 예. 한국타이어가 이제 한국테크놀로지로 이름을 바꾼 건데 지금까지 한국테크놀로지에서 핵심 인물들의 관상도 받고 네. 또 3주도 풀어봤고 네. 풍수적으로 지금 판교에 있는 위치도 받고 전 강남 역삼동에 있는 위치도. 건물에 대해서 풍수적인 분석도 두루두루 종합적으로 다 해봤는데 예. 이걸 통해서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나라는 네. 대통령이 바뀌어도 국정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자동차는 운전자가 바뀌어도 계속 운전해서 앞으로 진행이 됩니다. 기업 내일에서 그동안 많은 대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봤지 않습니까? 네네. 뭐 회장이 바뀌어도 기업은 계속해서 간다. 가고 있는 겁니다. 예. 단 누가 오너가 됐느냐, 회장이 됐느냐에 따라서 퇴보도 있고 발전도 있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한국테크놀로지도 네. 누가 오너가 되든 계속 앞으로 진행될 겁니다. 예. 단 누가 오너가 됐느냐에 따라서 역시 앞에 대기업들처럼 그 시너지 효과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오늘도 마지막으로 동양의 고전에서 나오는 말을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걸까요? 나관중이 지은 삼국지연의 네. 일명 사람들은 이제 삼국지라고 하죠. 그렇죠. 삼국지라고 하면 금방들 알아듣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유명한 시를 읊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는 조조가 위나라를 세웠는데 예. 조조에는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조비라는 분이 황제가 되죠, 황제 나중에.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의 정적이자 동생 조식을 불러가지고 죄를 덮어씌우기 위해서 내가 7걸음을 걷는 동안 넌 시를 하나 져라. 안 그러면 넌 죄를 물어야 된다. 예, 이러면서 그 시를 짓겠는데 그래서 나온 시가 삼국지의 그 유명한 칠보시라는 겁니다. 예. 콩깍지는 솥 아래서 타고 콩은 솥 안에서 우는구나. 본래 같은 뿔에서 나왔거늘 어찌 급히 삶아되는가.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동생이 이제 형에게 보내는 그 시였죠. 그렇죠. 예. 저러고 살았나요? 살았죠. 살았죠. 예, 왜? 그렇죠. 왜냐하면 7걸음 안에 저 시를 지었거든요. 또 조비의 그 심금을 좀 물렸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래서 지금 뭐 한국 타이어뿐만 아니고 네. 대기업의 어떤 회장단들은 이런 어떤 고사성어에서 또는 고전에서 기업의 운영에 묘수를 신의 한 수를 찾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내용을 정말 오랜만에 보는데 사실은 이건 뭐 일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기본적인 얘기인데 최근에 이제 뭐 다툼이라든가 이런 일이 기업 안에서 좀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을 좀 잊고 사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고요. 자, 오늘 조기문 박사와 함께 기업내일 한국테크놀로지 그룹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업내일은 100%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운명을 예언하는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저희는 명리학 관점에서 각 기업의 내일과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길들을 여러 가지를 좀 제시해 드릴 뿐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흥미로운 내용들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국형 블룸버그, 인포스탁 미디어 그룹. 기업을 봅니다. 인포스탁 데일리.